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정당이 지금 이 나라를 혼돈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연방제로 북한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김문수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해도 1년 안에 또 탄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1000만 명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길 외에는 나라를 지킬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문자 메시지로 한번 제안을 해보십시오. 자, 오늘도 우리 김학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학성입니다. 황유선 장군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이 서울고등법원에서 15일로 재판 날짜가 잡혔는데 이제 선거 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김학성 교수님. 예. 그게 누가 협박을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갑자기 15일날 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에? 첫 번째 변론을 열기로 했으면 네. 했는데 윤호중이가 겁박을 했죠. 지금 예컨대 재판 중단하지 않으면 저 거기에 대한 뭐 책임을 묻겠다, 즉 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 말하고 그 다음 날 재판을 6월 18일 날로 다 연기한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참 이게 그 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이제 그 기대했던 것은 뭔가면 이번 15일 날 첫 변론이 열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 법에 의하면 변론이 끝나는 날 즉일 선고가 가능하거든요. 네. 전 그래서 즉일 유죄 선고를 해주길 바랬는데, 네. 그럼 그동안에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뭐 일종의 공갈 협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법원이 자존심을 상했기 때문에 도리어 5기로라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전혀 예상 밖으로 그냥 뭐 깨갱하면서 네. 6월 18일 날로 연기를 했어요. 전 그래서 참 이게 대한민국이 사법부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판사들이 판사되기를 거부한 거죠. 네.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믿을 곳은 그나마 그래도 법원밖에 믿을 곳이 없는데 네. 법원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네. 이 대한민국에 이제 희망이 없다고 보는데, 자, 일단 황 전 장군님. 예. 대통령 당선이 김문수가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이 될 것 같아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네. 당연히 김문수가 돼야 된다고 보고 네. 이재명이가 되면은 정말 희망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 교수님. 예. 이재명이가 되면은 내 예측은 1년 안에 연방제로 넘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연방제 이상의 나라가 될 겁니다. 이상의 왜냐하면 나라. 지금 이재명이 되면 우선 국회는 또 그 장악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드러난 듯이 사법부도 완전히 장악돼 있거든요. 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이 되면 대통령까지 행정까지 담으면 입법, 사법, 행정 장악한 게 저희 용어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인민민주주의라 그러거든요. 중국하고 똑같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일성 산하에 지금 정권의 3권이 다 가 있거든요. 그런 나라가 되면 그러면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해. 뭐 연방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닥달하는 법안 뭐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없어지는 겁니다, 목사님. 그만큼 심각해진다. 이거죠. 그럼요. 네. 황교안 장군님. 예. 근데 아직도 이 국민들이 40%가 이게 잠에서 못 깨어나고 있고 아직도 40%가 이재명이를 추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 나라는 이게 결국은
내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김문수가 되든지 김문수가 되면 또 탄핵하겠죠. 1년 안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내란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인데 결국은 우리나라는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을 해서 오늘까지 나라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혁명을 안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네. 우리 뭐 보수 우파들의 생각이다 이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그것을 다 인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민주화도 되고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승만 대통령이 참 건국 기념을 잘 잡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처럼 살고 있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에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모든 초석들을 다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통찰력인데 정말 박정희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네. 지금 없습니다. 이건 뭐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 말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이 땅에 지금 반국가 세력입니다. 이 김학선 교수님. 네. 결국은 그 4.19 혁명도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죠, 목사님. 시작이요? 예. 근데 결국은 그걸 제압하기 위해서 또 박정희의 5.16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네. 그 1.1공화국이 이제 물러나고 종료가 되고 목사님 장면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면 정부 때 보면 기록을 보면 저는 어려서 모르지만 기록을 보면 그 군인들도 나와서 데모했고요. 기생들도 나와서 데모할 정도로 사회가 혼란했습니다. 당면 정부가 내각제였어요. 내각제였죠. 근데 지금 또 권성동하고 네. 두 쌍권이 네. 결국은 내각제로 해서 지들도 대통령이 아닐지라도 수상이라도 한번 해먹으려고. 수상이거나 또는 최소한 장관직도 한번 이렇게 넘보려고 나눠 먹으려는 거죠, 목사님. 그렇죠. 권력을요.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내각시에 시도하는 인간들이죠. 그래서 김문수를 계속 탄압하는 거죠. 공격하고 뭐 한독수 그 양반도 그러니까 내각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근데 지금 북한하고 대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근데 자유통일 될 때까지는 우리가 대통령제를 가야 국력을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 정치인들은 자신들도 그냥 한 숟가락 얹어놔서 권력의 일부라도 잡으려고 하는 내각제를 선호하면서 네. 또 명분은 있어요. 뭐 제왕적 대통령제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임명됐다. 곧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 의회가 지금 문제인데 제왕적 의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내각제 운운하는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인간들이 아니고요. 나라 사랑한 척하면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 그렇죠. 인간들이 정치인들의 목사님. 그 정치인들은 다 뭐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다 쓰레기들입니다. 쓰레기들. 자, 목사님 저거 하나 이 열받는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목사님. 해보세요. 네. 지금 재판 정지 중단법을 만들잖아요. 이동호 장관님. 예. 재판 정지법 발의했잖아요. 예. 근데 단서를 하나 넣었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중단되는데 무죄를 선고할 때는 재판이 계속돼도 된대요. 아니 그다음에 또 하나 단서를 넣었는데 대통령 후보자 등록하면 개표할 때까지도 재판을 정지하는 걸 또 넣었어요. 하하, 참. 그러니까 지금은 나라가 이재명의 나라가 된 거야. 아니 목사님 이 상식적으로 이게 아니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하는 것도 정말로 웃기는 일인데 그렇지. 아니 거기다 단서를 넣어가지고 근데 정말 이게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 무죄 선고를 하는 재판은 계속돼도 좋다. 이제 하나 더 하는 게 후보 등록하면 이제 개표 때까지는
이제 재판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돈 많은 사람 그 3억 대통령 후보 등록하면요 그 사람이 이제 재판 중단됩니다, 목사님. 야, 철면피예요. 황교안 장군님, 예. 우리나라가 내각제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됩니까? 그 제가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네. 아까 우리 김학성 장로도 이야기했지만은 일단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분단 국가입니다. 예, 우리는 이 자유 통일될 때까지는 네. 내각제에 내자도 안 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화국 때 장면 내각이 5.16이 난 것은 장면 내각 그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이 쳐들어오겠다. 예? 북한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이니까. 그래서 5.16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또 저는 우선은 지금 그 국회가 이제까지도 거의 십몇 년간 공직기관 신뢰도 조사하면 제일 꼴찌였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관 중에 꼴찌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이런 계엄 사태 이후에 뭐 내란 대통령 탄핵 이런 걸 하면서 네. 지금 국회의 수준은 정말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예? 그런데 내각제란 것은 최소한 1번 정도만큼이라도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좀 존중을 받을 때, 신뢰를 받을 때 이야기를 꺼내야 됩니다. 지금 전부 전과자들 수룩하고 국가 보안법 위반자만 전부 23명, 예? 더불어민주당이 9명, 무소속 뭐 2명, 또 군소정당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쉽게 얘기하면 수상부터 장차관까지 하겠다. 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염치 없는 놈들입니다. 저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정말 준엄하게 꾸짖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도 교수님.